지금 이 국민투표법도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좀 이 선후 주종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이게 이제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서 우리가 한다 그러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재외 국민의 이 국민투표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또 입법사항으로 결국은 돌아갑니다. 또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후에 이걸 적용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거꾸로 헌법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보다 훨씬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뭐 자칫 졸속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. 또 이 재외 국민의 투표가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지금 인정이 돼 왔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. 과연 대한민국 내에서 제대로 된 국민의 또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또 그만큼 그에 따르는 의무는 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.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길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정도로 또 어떤 이런 그 형평성이나 그 권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차등이 굉장히 큰 그런 점도 있습니다. 해서 차제 이번에는 그런저런 문제점도 충분히 다 해소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. 다음에 여기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8쪽 지금 보고자료 8쪽에 나와 있는데요. 이게 참 이 명칭부터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. 그런데 정말 눈여겨 이렇게 보면 그중에 여러 의원들 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 총 정수를 늘리는 안이 지금 여러 개가 됩니다. 과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허용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.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. 뭐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박수를 받으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한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하면 된다.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의원 정수를 360명까지 의석수를 늘린다? 글쎄요. 저도 의원이지만 이런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의석의 총 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수의 비율을 더 늘려야 됩니다. 어떤 안에 의하면 300명을 그대로 두고도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해야지 이 제도의 계산이 나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. 이것도 과연 제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진정한 이 국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,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전문성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.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지역구를 받아서 계속해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 하려는 그런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는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. 해서 이런 것은 다른 거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런 의원 정수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. 또 이 본 의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차제에 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구와 직접 관련은 없는 겁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. 그래서 다른 기일을 더 요구하면서까지 대체 토론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. 지금 오늘 상정했던 이 많은 법안 중에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. 의사일정 51항, 120항, 121항 이런 건데요. 얼핏 들으면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정치 참여, 뭐 너무 신분 제약 이런 거 두지 말고 다 하자 이런 건데요.
법관도 정당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. 예? 판사가 민주당 정당을 가지고 정의당 정당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저는 민주당 소속 법관에게 재판받기 싫습니다. 예? 정의당 소속 법관에게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 되면은 제가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?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? 그거는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의 그 독립이 정치적인 독립에서 비롯됐다는 것. 또 그 사법부 독립 법관의 양심이란 것이 개인의 정치적인 양심이 아니고 직업적인 객관적인 양심이라는 우리 헌법의 또 다른 가치와 엄청나게 이거는 상충하는 것이다. 그래서 반대 의견 밝히는 것이고요. 그 밖에도 뭐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자 해서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이거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올라온 이 안에 보면은 교육감 선거 연령은 16세로 또 아예 선거 운동을 지금은 미성년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올라온 법들에 의하면 아예 그 제한을 철폐해서 아무나 나와서 애들도 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교육감이라고 해서 그럼 고등학생들한테 전부 선거를 하자고 하면은 교육이니까 그럼 교육이 중요해서 하면은 왜 중학생, 초등학생도 다 선거하도록 하죠? 예? 그냥 애들은 전부 선거판에다 전부 끌러 들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전부 다 선거운동원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로 부려먹을 생각입니까? 이런 거 나중에 소위에서도 논의할 때 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 제대로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김진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 김경엽 의원님. 김진태 의원입니다. 지금 앞으로 우리 특위를 어떻게 이제 운영해야 될지 우리가 사실상 첫 회의라서 좀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요. 좀 제발하고 이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직접적인 평가나 뭐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.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앞에 앉아 계신 그 다른 당 소속 의원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리고 서로 의견이 마음에 들고 그렇게 흡족하면 뭐하러 이런 특위를 하겠습니까? 다 의사가 전부 같으면 그대로 바로 본회의장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하면 이거는 회의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상대방 의원으로부터 뭐 교육을 받는다거나 여기서 뭐 교화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제가 이야기한다고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?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. 그런데 지금 첫 회의에서부터 무슨 뭐 공부를 더 하고 왔으면 좋겠다. 이거는 정말 어떻습니까? 이거는 좀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저도 우리 다른 당, 우리 특히 뭐 여당 이런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지만 그때마다 나서서 제대로 알고 얘기해라,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어떤 의원인 것을 떠나서 그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품성에 관한 문제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뭐 일일이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어떤 이런 사람으로서의 기본 품성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정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 사실관계를 이제 자꾸 왜곡을 하는 겁니다. 왜곡을.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엽 의원님, 제가 마치 그 무슨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. 그거는 그야말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김종민 의원님 얘기하시나요? 예,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
너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니까 제가 좀 착각을 한 모양인데, 그럼 김종민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요.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 자체가 없고,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내렸는데 끝까지 개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개정을 하는 그 입법의 재량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. 어떤 기한을 그렇게 정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. 또 한 가지만, 우리 또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께서 전 세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, 이거에 대해서 혼자만 이해가 뭐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,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 세계에서 정치 선진국 중에서 특히 독일과 뉴질랜드 딱 2개국 외에는 이 제도는 도입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우리가 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걸 의원님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. 다음 우리 정태욱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는데.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는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. 해서 이런 것은 다른 거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런 의원 정수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. 또 이 본 의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차제에 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선거구와 직접 관련은 없는 겁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, 그래서 다른 기일을 더 요구하면서까지 대체 토론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. 지금 오늘 상정했던 이 많은 법안 중에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는,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. 의사일정 50이랑 120항.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. 그런데 정말 눈여겨 이렇게 보면 그중에 여러 의원들 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그중에 국회의원 총 정수를 늘리는 안이 지금 여러 개가 됩니다. 과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허용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.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. 뭐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박수를 받으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한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하면 된다,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의원 정수를 360명까지 의석수를 늘린다? 글쎄요, 저도 의원이지만 이런 것에 국민투표법도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, 이것도 좀 이 선후 주종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이게 이제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서 우리가 한다 그러지만, 과연 이렇게까지 재외 국민의 이 국민투표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또 입법사항으로 결국은 돌아갑니다. 또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후에 이걸 적용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, 거꾸로 헌법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보다 훨씬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나가면은 이 뭐 자칫 졸속이 될 우려가 있다,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. 또 이 재외 국민의 투표가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지금 인정이 되어 왔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. 과연 대한민국 내에서 제대로 된 국민의 또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, 아니면 또 그만큼 그에 따르는 의무는 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.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
길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정도로 또 어떤 이런 그 형평성이나 그 권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차등이 굉장히 큰 그런 점도 있습니다. 해서 차제 이번에는 그런저런 문제점도 충분히 다 해소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. 다음에 여기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8쪽 지금 보고자료 8쪽에 나와 있는데요. 이게 참 이 명칭부터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의석의 총 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수의 비율을 더 늘려야 됩니다. 어떤 안에 의하면 300명을 그대로 두고도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해야지 이 제도의 계산이 나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. 이것도 과연 제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진정한 이 국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,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전문성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.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지역구를 받아서 계속해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 하려는 그런 데만